안녕하세요. 일간 유정식입니다.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며칠 전에 제가 번역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. 제목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인데요. 인텔의 CEO였던 앤디 그로브가 1998년에 낸 책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이 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. 이번에 제가 다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책에 제가 옴기니의 말로 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소개할까 합니다. 어느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는 그 CEO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는데요. 인텔의 CEO였던 그로브가 쓴 책을 제가 지금 번역 중입니다. 출판되면 한번 읽어보세요.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분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본인의 기업이 어떻게 돌파해 나가면 좋겠는지 그 의견을 저한테 물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 부품 대부분이 엔진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이제 확산될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. 누가 봐도 딱 전략적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은 그 앤디 그로브가 이 전략적 변곡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로 많이 쓴 그런 책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험과 통찰이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그분께 권했던 겁니다. 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바가 아니었는데요. 그분은 이렇게 저한테 묻더군요. 그 책이 언제 나온 거죠? 이 90년대 말에 출간된 책 아닙니까? 그 좋은 책인 걸 알겠는데 이 나온 지 20년 된 책이 좀 그렇지 않냐? 저에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그분은 마치 그 5.25인치 디스켓을 꽂아서 부팅시키던 그 옛날 PC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업무용으로 써라. 이런 말을 들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. 이 고리짝 같은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?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. 아시겠지만 그동안 경영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경영의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. 게다가 숱한 기업들도 흥망을 거듭했으니까요. 1998년에 나온 이 책이 뭐가 배울 것이 겠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책에는 386, 486, RISC, OS2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단어들이고 개념들입니다. 4차 산업혁명, AI, 블록체인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대에 보기에는 굉장히 이 고색창연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.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인텔을 지금의 위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분이니까 그분의 경영 철학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책상 위에는 그분이 분명히 읽고 있는 게 분명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놓여져 있더군요. 그 16세기에 나온 책인데 그런 책은 읽으면서 왜 20년밖에 안 된 책에는 그 고개를 갸웃하는지 이 모를 일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경영을 매우 트렌디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.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제품이 이 발전을 거듭하고 또 기술도 고도화되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이 시장을 막 뒤바꾸고 놓쳤습니까?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경영 트렌드 역시 뭐 그러해야 된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.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한테 그 컨설팅과 강의를 의뢰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최신 사례거든요.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. 이 고민한 주제와 꼭 맞는 예전 사례를 제가 알려주면요. 그건 너무 옛날 거다. 뭐 최신 사례 없냐? 혹은 그런 사례는 이미 알고 있다. 최근에 발견한 사례 없나?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서 실망하는 눈치를 보이더군요. 사실 저라고 해서 그 기업의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사례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또 제가 안다 하더라도 외부에 발설하면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실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제 원칙을 위배하는 것 같아서 약간 곤혹스럽긴 합니다.
하지만 이 책 그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은 이 오래된 경영서에서는 배울 게 없다, 이런 편견을 깨뜨리는 이 경영의 고전에 해당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 인문학 열풍에 편승한 군주론 같은 그 고전보다는 그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그 실질적 고심에 훨씬 가깝게 다가서 있다, 이렇게 보여지더군요. 전략적 변곡점을 어떻게 알아채야 되는지, 그 죽음의 계곡, 이건 이제 앤디 그로버의 표현인데요. 이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. 시간이 흘러도 그 변치 않을 이 경영의 본질적 고민을 이 저자 이 앤디 그로버는요, 이 자신의 뼈아픈 실패 그리고 황홀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 고전의 가치란 아주 정확한 해답을 전달하기보다도요,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? 라고 자문하고요, 그 답을 고민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.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아주 격조 있는 고전이고요, 앞으로 계속해서 읽혀야 될 명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편집광이라는 단어가 이 책 제목에 등장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그로브 본인이 실제로 이 편집광적인 면모를 지녔기 때문입니다. 지금이야 인터넷이 그 우리의 생활하고 이 산업의 지평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. 하지만 이 그로브가 이 책을 쓴 무렵에는 인터넷이 전략적 변곡점 일지가 꽤나 아리송했던 모양이에요. 이 책의 구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그 거대 기업의 CEO가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 자료도 모으고 이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인터넷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면밀하게 분석했고요. 그 결과를 이 구성원들 앞에서 직접 발표까지 했습니다.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행동, 치열한 고민, 이런 그 흔적을 책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그것만으로도 그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우리 일반적인 리더들은 밑에 사람들한테 시켜서 보고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뒤통수를 한 방 맞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. 앤디 그로브는 그 리더라고 한다면 그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,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리더가 본인의 시간을 그 어디에 쓰는가가 매우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, 이렇게 그로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그것이 구성원들한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런 이유 때문에 리더의 일정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전략적 변화는 그 고차원적인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리더의 일정표에서 시작한다. 이 점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그로브의 가르침이었습니다. 우리 회사는 그 사람을 가장 중시합니다, 이렇게 말하는 리더들이 많은데요. 그분들의 일정표에 만약에 그 골프 약속 따위가 많다면 사실 그 사람을 중시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쩌다가 저는 그 그로브의 책을 2권이나 재번역했는데요. 첫 책 하이아웃풋 매니지먼트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그 우리말 초판 번역이 굉장히 엉성했습니다. 이 오류도 굉장히 많았고요. 그래서 제가 재번역에 만전을 기했거든요. 만약에 그 초판을 읽으시고 그 번역의 그 질에 실망했던 독자라면 이번에 그 새로운 번역을 통해서 그로브의 그 긍정적 편집증, 그 정수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개인이든 기업이든 변곡점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찾아옵니다. 이 책에 나오는 그 그로브의 여러 가지 통찰은 여러분들이 전략적 변곡점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줄기 빛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